자, 두 번째 시간은 이제 책이 아마 2,500부 남았죠? 올해 남은 책을 모조리 팔아치울 유튜브 도서 판촉계의 포식자 최병현 교수를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제주는 아세안이 부리고 출세온 한국이 챙긴. 일단 책이 몇 부 남았습니까? 이번 주 지났는데 한 주 동안 몇 부 안 나왔어요? 야, 너무하네 당신들. 사서 바로 중고로 되팔면 되잖아. 자, 진도 나가주세요. 예, 먼저 그 RCEP이라는 용어가 굉장히 낯설 거예요. RCEP은 뭐냐면요, 2000년대 이후에 주로 개도국들에서 이 신자유주의 논리대로 시장 개방을 하게 되면 자기들이 굉장히 피해를 많이 보고 그러니까는 좀 상호 이익을 보는 방식으로 경제 통합을 하자. 그 RCEP의 마지막 단어가 파트너십인데 호혜적으로 상호 이익이 보는 방식으로 경제 통합을 하자 하는 게 RCEP입니다. FTA는 그게 아니라 그냥 무조건 똑같이 다 시장 개방하자. 소위 말해서 미국의 논리인 거고요.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CEP를 하고 있는 나라가 있어요. 인도하고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인도는요, 자국이 일방적으로 피해보는 건 절대적으로 수용 못하는 나라입니다. 주권의식이 굉장히 강한 나라예요. 그래서 우리하고 할 때 FTA보다도 CEP 개념으로 했었던 사례가 있었고요. 이제 그런 의미가 이제 이 RCEP에 이제 있는 거고요. 그러면 FTA하고 차이는, FTA는 우리가 불리한 거 하나 내주고 유리한 거 받고 뭐 이런 식의 교환이 이루어지는데, 네. 이 CEP라는 건 불리한 걸 내주지 않고 각자 유리한 것만 서로 그렇죠. 내는 가능한 말하자면? 자기들의 피해가 우려되는 것은 안 할 수가 있는 거죠. 아, 예. 우리는 근데 과거에 FTA 할 때마다 농산물 시장 개방 때문에 아주 홍역을 치르고 그러잖아요. 그런 거를 막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8년이라는 오랜 시간 동안 걸린 이유도 이해관계를 조절하려다 보니까 이게 오래 걸린 거예요. 그러니까 각자 유리한 것만. 그렇죠. 우리는 유리한데 상대방 시장한테 큰 피해를 주지 않고, 예. 저쪽에서 들어오려고 하는 것도 우리 시장에 큰 피해를 주지 않는 것만 그렇죠. 서로 찾아서 예. 그걸 중심으로 그렇죠. 협정을 맺는 거다. 거기다가 시장 개방뿐만 아니라 이제 경제적으로 협력을 하려면은 다른 여러 가지 협력들도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뭐 원산지를 통일을 한다. 어디서 만든 상품이라도 같은 지역에서 만든 걸로 간주를 해준다 이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제 과거에는 우리가 베트남에서 생산을 한 거를 가지고 호주에다가 만약에 수출을 할 때 이게 한국산이 아니다. 시비가 걸릴 수 있단 말이에요. 우리나라 회사지만 베트남에서 생산해서 예. 호주로 수출했다면 이 한국 예. 제품 아니잖아. 이런 예. 시비가 걸릴 수 그렇죠. 있는데 그런 시비가 없어진다. 이 영내 그렇죠. 안에서는. 예. 그럼 한국 제품으로 그냥 인정해 준다는 겁니까? 그렇죠. 같이 이번에 15개 국가 맺은 국가들 간에는 다 똑같은 규범을 가지고 이제 적용을 하게 했다든가. 기본적으로 비즈니스하기 편하고, 예. 그리고 각자 자기한테 유리한 것을 우선적으로 요구할 수 있는 그런 협정이네요, 말하자면. 그렇죠. 자, 그래서 여기 보시게 되면 관세 철폐 수준도 국가들은 한 92%에서 한 95% 정도 되고, 호주라든가 뉴질랜드 같은 경우는 거의 뭐 100% 가깝게 이렇게 가고 있고, 일본에 대해서 우리가 시장 개방을 안 하는 것도 있고, 이렇게 자기들이 필요한 부분들을 반영시킬 수 있는 이런 것들이 있죠. 각국이 자기들이 생각할 때 이걸 열면 자국 시장이 무너진다고 생각하는 건 하지 않고, 네. FTA는 그럴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딜이 안 되니까. 근데 모든 나라가 유리한 거는 상대방한테 요구하는데 상대방도 큰 피해는 없고. 상대방이 수용을 해줘야 예, 되는 거죠. 그렇죠. 예. 받아들이는 것도 저쪽에서는 요구하는데 우리한테 큰 피해가 없는 항목. 그렇죠. 이런 걸 막 찾다 보니까 8년이나 걸린 거군요. 그렇죠. 여기 보시게 되면 그래서 원산지 영내 통일된 규범 마련했다는 거하고, 네. 그 다음에 정부 조달 사업에 참여 같은 거 이런 것들도 그러니까 포함시키고 있고. EU하고 비슷한 거네, 이거는. 프랑스 기업이 네. 독일의 정부 조달 사업에 같은 자격으로 참여할 그렇죠. 수 있다. 이런 예. 것처럼 예. 우리가 만약에 인도네시아 정부의 조달 사업에 인도네시아 기업들하고 똑같은 조건으로 참여할 수 있다. 이런 거네요. 그렇죠. 그 다음에 여기 영어로 SPS, TBT라는 게 나오는데 SPS가 뭐냐면요. 검역 규제. 그래서 동식물들 이렇게 들어올 때 예. 그런 것도 통일된 하나의 협정안을 마련한 거예요. 저런 걸 가지고 시비를 거는 게 되게 일본 같은 경우가 그렇죠. 깐깐하게 적어가거든. 그렇죠. 일본은 예. 시장 개방한다고 해놓고 사실상 못 들어오게 그렇죠. 막죠. 그렇게 하고 있죠. 우리 수산물이 일본에 수출이 잘 안 되고 이런 이유가 그렇죠. 일본은 자기들만의 기준을 내세워가지고 개방했다고 해놓고 실제적으로 개방 안 하는 맞아요. 이관세 장벽이라고 해가지고 일본이 잘 쓰는
기술이죠, 기술. 근데 그렇죠. 그런 걸 없애버렸다. 예. 우리 좋은 거네. 그렇죠. 그래서 제가 이제 한국이 실속은 다 챙겼다 하는 이유가 뭐냐면요. 문재인 정부의 핵심적인 대외 정책은 신남방, 신북방으로 요약되어집니다. 우리가 수출을 가지고 굉장히 중요한 나라인데. 어디 나오나 궁금해가지고. 궁금해가지고. 자, 우리가 수출을 갈 때 항상 말이 나오는 게 뭐냐면 수출 시장을 좀 다변화해야 된다. 이런 얘기들 많이 나죠. 우리가 너무 중국, 미국, 뭐 유럽 이런 특정 국가에 너무 의존도가 높다 보면은 보복을 받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좀 다변화해야 된다 이런 얘기 나오는데 일반 국민들이 모르는 게 하나 있어요. 아세안이 10개 국가잖아요. 동남아 10개 국가가 우리나라에서 수출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박근혜 정부 때까지는 15%까지 이렇게 됐었는데 문재인 정부에서 이거를 17.5%까지 끌어올렸어요. 이건 2.5%는 굉장히 큰 겁니다. 전체 수출액의 2.5%니까요. 근데 이 규모가 어느 정도냐면은 미국 시장과 일본 시장을 합친 거가 우리 이 아세안보다 한 1% 정도 더 높은 정도예요. 근데 이제 우리가 아세안 시장에 대해서 좀 더 시장 개방을 얻어냈어요. 이번에. 관세를 더 낮추는 걸로 이제니까요. 몇 년 후면은 그러니까 아세안 시장이 미국과 일본 시장을 합친 것보다 더 넘어설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이 아세안을 4강 수준으로 끌어올리겠다 이렇게 얘기했던 게 그 나라가 성장을 많이 해야지만 수출하기 쉬운 거예요. 근데 지금 전 세계에서 가장 성장률이 높은 지역이 중국과 이 아세안 또 동남아시아 국가들이에요. 그러니까 여기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지요. 또 하나는 뭐냐면은 아시아 국가들하고 유럽 국가들하고 경제협력뿐만 아니라 정치, 경제, 사회, 문화 협력을 하기 위해서 만든 게 아셈이라고 있습니다. 근데 아시아 국가들하고 유럽하고 했던 교류가 저 인도양을 건너서 지중해를 건너서 이렇게 배로 가야 돼요. 근데 신북방은 뭡니까요? 남북을 연결하는 대륙 철도를 잇겠다는 거잖아요. 그걸 하게 되면은 시간 2분의 1도 안 걸려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게 신북방이 이게 연결되게 되게 되면은 유럽하고 아시아 국가들 딱 중간에 있는 게 어디냐? 한반도인 거예요. 아셈의 허브 국가로 이게 등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북방 정책까지 만약에 궤도에 올라가게 되면은 대박 터지는 겁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은 세계 경제 4대 강국 중에 하나 들어갈 거다 이런 얘기까지 하는 이유가 근거 없는 얘기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유럽에서 아세안에서 유럽으로 가는 물량이 한국을 거쳐서 기차길이 열리면 끝하고 가는 거 아니에요, 유럽까지. 두 번째는 뭐냐면 이제 일본하고 이제 우리가 FTA를 하는 간접적인 이제 효과가 이번에 나타났어요. 우리나라 기업들이 FTA를 하는 걸 항상 지지하는데 유일하게 반대했던 나라가 일본하고 하는 거였었어요. 그런데 이번에 재계는 전부 다 환영들 하고 앉아 있어요. 왜 그러냐면은 앉아있대 또. 교수님이 뭔가 이렇게 마음이 안 가는 상대에 대해서 표현할 때는 항상 앉아있다고 표현하거든요. 자, 재계가 앉아있습니다. 자, 근데 이 일본하고 우리가 FTA라는 것은 어차피 아시아 경제 통합하는 과정 속에서 피할 수 없는 저건 수순인데 이번에 어쨌든 간에 간접적으로 이 15개 국가에 다 들어갔으니까 한국도 들어가고 일본도 간접적으로 됐는데 우리가 일본하고 그동안 FTA를 하기 싫어했던 이유가 우리나라 기업들이 경쟁력에서 밀리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네? 소재 부품 특히. 소재 부분이 아니라 일본 자동차에 비해서 여전히 밀리잖아요. 그러니까 일본 자동차를 개방을 하게 되면은 현대자동차 같은 경우는 피해보니까 반대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자동차, 정밀기계 이런 제품들 같은 경우가 피해를 볼 수 있는 산업으로 이제 우리가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 산업은 관세율 정하는 데서 아예 제해해버렸어요. 그러니까 기존대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지난해 우리가 겪었던 소부장 산업 있잖아요. 소재, 부품, 장비. 이 산업들 같은 경우는요. 장기간 10년에서 20년 동안에 점진적으로 개방을 하는데 여기 보시게 되면은 이런 얘기하죠. 개방 품목도 장기 및 비선형 철폐라는 말이 나오죠. 비선형.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자, 지금 만약에 개방을 안 한 어떤 하나의 소재 품목이 있어요. 근데 이걸 20년 동안에 개방을 하려면 1년에 평균적으로 5%씩 개방하는 거잖아요. 이게 비선형이라는 건 뭐냐면 19년 동안 개방 안 하다가 마지막에 가서 그러니까 다 개방을 할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즉 우리가 경쟁력을 쌓을 동안에 시간을 미리 확보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런 점에서 우리가 실리는 다 챙긴 거야. 그러니까요. 우리 지금 소부장 산업 육성하려고 작년부터 정부가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한 10년 내지 한 20년이면은 우리 일본하고 경쟁할 수 있다. 이런 계산 속에서 나온 거라 이겁니다. 또 중요한 게 연장선에서 일본이 지난해 우리한테 수출 규제를 했잖아요. 반도체 관련해서요. 그걸 이제 할 수 없습니다. 같이 이제 FTA 했기 때문에. 앞으로는 그걸 못 해요. 해도 상관없는데. 네. 그렇죠. 해도 상관없는데. 아쉽네. 아니, 수출 규제 또 하고 또 자폭하고 그랬으면 좋겠는데. 그러니까 그걸 이제 더 이상 할 수가 없게 돼버렸어요. 그래서 통일된 규범을 만들어버렸기 때문에요. 그 다음에 일부 언론들에서 미국이 굉장히 이제 불쾌할 거다. 중국이 주도하는 거기 때문에 뭐 그한다 이런 얘기 나오잖아요. 청와대에서 뭐라 하냐면 이건 중국이 주도한 게 아니라 아세안이 주도한 거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입장을 냈는데 이게 저 미국이 불쾌할 거라면요. 미국이 지금 중국을 압박하기 위해서 만든 게 쿼드라고 있잖아요. 인도 태평양 전략 해가지고 그렇죠. 쿼드라고 네.
미국, 일본, 인도, 호주 이 4개 국가가 네. 동맹 이런 걸 만든 거 아니에요. 만들었는데 거기에 지금 일본하고 호주도 다 여기 들어갔는데 뭘 여기 지금. 그리고 여기 거기는 이거네. 우리가 안 들어갔어요. 너무 잘한 거지. 예. 그러니까 일본하고 인도도 들어갔는데 우리한테만 특별하게 불쾌할 이유가 뭐가 있냐 이거죠. 그리고 이번에 중국 입장 속에서 얻은 거 이런 건 뭐냐 이렇게 볼 때요. 중국은 그동안에 계속해서 미국이 어쨌든 간에 봉쇄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지금요. 중국이 나올 수 있는 곳은요. 태평양 쪽뿐이 없어요. 저쪽 이쪽으로는 다 다른 나라로 막혀 있기 때문에 근데 여기에 이 지역을 막으려고 하는 거예요. 미국은요. 그게 바로 인도 태평양 전략인 거예요. 그런데 중국 입장 속에서는 이제 이 RCEP을 통해서 그걸 뚫기 위해서 막 서두르는 거야. 왜? 바이든이 들어와가지고 이걸 다시 또 이제 대응하기 전에 빨리 체결하고 싶었던 거야. 그러다 보니까 중국이 놓친 게 있죠. 일본한테 시장 개방을 많이 허용을 해줬어. 빨리 일본을 달래가지고 빨리 이걸 조이시키려니까요. 그러니까 중국이 바이든 체제가 확립되기 전에 빨리 이걸 출범시키기 위해서 그렇죠. 중국이 전체적으로 양보한 게 많이 있다. 그러니까 중국 네. 주도한 거라고 할 수도 없다 사실은. 네. 그리고 거기다 중국은 이번에 크게 놓친 게 뭐냐면 인도가 참여 안 하기로 최종적으로 결정을 했잖아요. 인도가요. 인도까지 참여시켰으면은 중국 입장 속에서는 쾌재를 부를 얘기야. 왜냐면 인도, 일본 이게 다 호주 섞어 다 쿼드의 멤버들인데 네. 인도가 나감으로써 그게 이제 구멍이 생긴 거지 그러니까요. 근데 인도 입장에서는 여기에 참여했을 때 자기들도 지금 제조업을 중국처럼 육성하겠다고 하고 있는 건데 중국한테 피해를 막 굉장히 많이 볼 것 같은 거야. 아무리 계산해봐도. 그리고 나머지 나라들하고는 인도는 되게 다 이게 돼 있어. 지금 이미 FTA 같은 게. 우리하고도 아까 CEPA 이런 게 돼 있고 그러니까 별로 아쉬운 것도 없는데 괜히 중국한테 그러니까 엄청나게 피해를 볼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인도를 끝내 이제 참여를 못 시킨 거죠. 중국은요. 그런 점에서 불완전한 성공을 한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이제 우리가 이제 얻은 것 중에 하나가 일반 신문들에서 별로 주목을 안 하는데 이 문화 콘텐츠 부분을 우리가 이 개방을 얻어냈어요. 여기에 보시게 되면은 문화 콘텐츠 시장을 개방을 확대해놨어요. 아세안 지역에 대해서. 우리가 2007년에 아세안하고 FTA를 했거든요. 그때보다 시장 개방을 더 확대하기로 했단 말이에요. 문화 콘텐츠 시장을 확대한다는 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문화 콘텐츠를 2007년에 아세안하고 FTA 할 때는 예. 만약에 한 50 정도만 개방하기로 했다면은 예. 이번엔 그러니까 한 90 수준을 높였다든가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더 넣어. 아, 예를 들어서 뭐 드라마나 영화 그렇죠. 관련해가지고 예. 각종 주제나 예. 그런 게 다 사실상 다 없어졌다? 그렇죠. 어. 근데 이제 우리가 한류에 굉장히 강점을 갖고 있는 나라잖아요. 근데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조업은 어차피 이제 중국한테 가격 경쟁력에 밀릴 수밖에 없어요. 미국이 지금 밀리고 있듯이. 그러면 이제 우리가 출구는 뭐냐? 이런 문화 콘텐츠 부분을 우리는 육성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냐면 지식재산권을 보호할 수 있는 걸 이번에 얻어냈어요. 중국 시장에 대해서. 아, 그러면 예를 들어서 드라마는 영화든 우리 콘텐츠를 카피해서 무단으로 쓰는 경우가 많았었는데 예. 그 지적 재산권 보호를 확실히 받게 됐다? 그렇죠. 중국 시장에 대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중국에서 얻어낸 것도 있고 아세안에 대해 얻어낸 것도 있고 그건 얻어낸 거 투성이라고요. 이런 게 뭐가 있어? 이런 게 별로 기억이 없다니까 얘기 보니까. 이런 게 없구나. 예. 그래서 내가 그러니까 아세안이 그러니까 제주는 부리고 한국이 실속을 다 챙겼다는 게 바로 이거예요. 왜 가능했냐면 이게 아까 CEP 방식이기 때문인 거야. 일본은 그래서 처음부터 시장 개방을 굉장히 높은 수준에서 하자고 막 그랬던 거야. 근데 아세안이 이걸 받을 수가 없지. 아세안은 개도국이니까요. 그래서 아세안이 자기 입장을 강하게 밀어붙일 수가 없었던 거야. 그 속에서 이제 한국은 일본하고 아세안하고 중간 입장이잖아요. 실리를 다 챙겼다 우리는. 그렇죠. 다 챙긴 거죠, 그러니까요. 왜냐면 아세안도 우려하는 부분을 우리도 우려할 수가 있는 부분들이 있고 그러니까요. 우리가 분리할 때는 아시안을 끌어들이고. 예. 그러니까 왜 아세안이 그렇게 했냐면 이유가 있어요. 아세안은 여러분들 10개 국가 연합체잖아요. 그러니까 한 개 국가로 보게 되면 굉장히 취약한 국가들이에요. 주변에 중국이라는 덩치 큰 나라도 있고 그래서 미국도 이쪽으로 막 달려들고 그러니까는 그 속에서 자기들의 이익을 지키기 위해서 같이 10개 국가가 힘을 합치기로 한 거예요. 공동으로 대응을 하자 이렇게 한 거란 말이에요. 네. 그래 왔죠 오랫동안 벌써. 그런데 네. 아세안 국가가 한번 봐보세요. 미국이나 중국, 심지어 일본도 과거에 침략을 당한 경험이 있잖아요. 네. 예? 근데 한국은 아세안을 침략할 일이 없는 나라야. 상상할 수가 없잖아. 그렇지. 한국은 경제적으로도 자기들을 종속시킬 이런 상상이 안 되는 나라인 거예요. 그러니까 아세안한테 한국은 굉장히 자기들의 파트너로 삼고 싶은 나라인 거예요. 일본은 이미 식민의 경험도 있고. 식민지 경험도 있고, 그 다음에 네. 기술적인 종속 이런 것도 많이 당해 있고, 중국은 항상 호시탐탐 가고 앉아 있고, 예? 미국이라고 미국도. 해서 또 마음 놓고 갈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한국은 걱정할 나라가 아니잖아. 파트너로 딱 적합하거나. 예. 그래서 아세안은 한국을 굉장히 파트너로 같이 힘을 합치고 싶은 거예요. 그거를 문재인 대통령은 정확하게 읽고 아세안을 4강 수준으로 끌어올리겠다는 게 바로 그거예요. 아닌데 이 정도 규모의 협정이 맺어지면 이명박 박근혜 때였으면 뭐 한 달은 칭찬했을 것이고
이번 정권 하에서 이걸 맺었는데 우리 칭찬도 안 하고 욕도 안 하잖아. 우선 욕을 안 하잖아. 무척 잘 됐다는 얘기거든 이게. 맞아요. 조중도 욕을 안 하잖아. 그러니까 무척 잘 됐다는 얘기야. 그래서 예를- 보도가 없는 거야 아무것도. 예를 들어서 이런 대외 통상협정을 하게 되면은 우리나라 여기에 대한 그 전담 국책 연구기관이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이라고 있어요. 이것의 효과를 분석을 해서 발표를 합니다. 거기에 의하게 되면 한 0.6% 정도 이렇게 오르는 걸로 이렇게 돼 있어요, 연여. 지금 0.6%면 얼마나 큰 겁니까? 요즘 시대니까요. 2%만 이렇게 성장하는 시대에. 그렇죠? 그런데 항상 보게 되면 조중동은 항상 그 성장률을 맨날 발표해가지고 FTA를 막 지원하고 그랬었다고 그동안에요. FTA 하는 거 항상 조중동 거 얘 지원하냐? 기업들은 원하거든요, FTA 하는 거를요. 예전에 예, 농민들은 반대하고 막 이제 그랬었잖아요. G20 회의 우리나라에서 할 때 이명박 때 맞아요. 뭐 20조 그렇죠. 20조 회의 한 번 하는데 무슨 20조 경제 효과가 있어. 아무것도 없지. 그거 가지고 한 달 내내 보도했단 말이지. 네. 실제 그런 효과가 날 협정이 맺었는데 조용하잖아요. 무척 잘했다는 얘기예요. 조금이라도 빈틈 있었어 내내 욕을 했을 텐데 엄청 잘했다는 얘기지. 그러니 이 얘기를 들을 곳은 최병희 교수님밖에 없다. 그래서 RCEP이라는 게요, 이 CEP 성격을 갖고 있는 거, 경제 동반자라는 얘기죠. 이코노미 파트너십이라는 게. 이 협정의 특성을 잘 살려가지고 우리가 우리 실리를 다 챙기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끝내죠, 교수님 이제. PPP 안 해도 돼요? 예. 여기서 그래요? 오늘 여기까지 하고. 그래요. 예. 알겠습니다. 자, 예. 2,500분 남았다고요? 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예? 자, 사서 읽으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사가지고 당근마켓 이런 데 있잖아. 1시간 전에 샀음. 그리고 그럴 수 있는 거 아니야. 응? 자.